안녕하세요. IT와 인생을 리뷰하는 닥터지비입니다. 오늘은 갤럭시 폴드로 삼성이 다시 휴대폰 업계에서 1등을 하게 될 세 가지 이유에 대해서 얘기해 볼게요. 그동안 계속 제가 아이폰만을 다뤘었는데 저는 아이폰만큼이나 삼성 갤럭시도 좋아합니다. 세 가지 중에서 제일 첫 번째로 얘기하고 싶은 거는 와우 팩터예요. 제가 갤럭시나 아이폰 같은 이런 스마트폰 아니면 장비들을 사용하면서 정말 와우하고 놀랐던 순간들이 지금 떠오르는 건 한 3개 정도가 있는데요. 제일 처음으로 놀랐던 거는 다름 아닌 아이폰을 처음 봤을 때죠. 저는 사실 아이폰이 나오기 전에도 삼성 미라지, 블랙베리, 그리고 정말 옛날에도 2004년에 나온 포즈라든지 컴팩에서 나온 아이팩, 그리고 HP의 조나다, LG에서 1996년에 나온 모빌리온, 이런 식의 핸드헬드 PC까지 정말 아주 오랫동안 스마트폰과 비슷한 휴대용 장비들을 사용해 왔는데요. 그 중에 무엇도 처음 아이폰을 봤을 때 감동에 필적하지는 못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특히 아이폰 4에서 그 레티나 화면을 처음 봤을 때의 그 놀라움, 아이폰 이후에도 첫 번째 아이패드에서 그 안에 들어있는 아이북에서 한 페이지를 넘길 때 정말 종이로 된 책이 넘어가는 것 같은 그 스큐어몰피즘이라고 하던 iOS 6.0 이전에 애플 소프트웨어의 그 디자인 스타일이 있는데 그 아이북에서 종이가 넘어가는 것을 봤을 때 와우하고 놀랐었고요. 그 이후로 9년 정도 그런 와우 팩터가 없는 삶을 살다가 이번에 갤럭시 폴드를 처음으로 받아서 켰을 때 진짜 와우하고 놀랐어요. 이거는 아직까지 갤럭시 폴드를 직접 사용해보지 않으신 분들이 실제로 처음 이 화면을 열리는 걸 보는 순간 누구나 다 깨달을 수 있게 될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오랜 기간 동안 스마트폰 시장에서 사라졌던 와우 팩터를 되살린 완전히 새로운 기계여서 그 느낌이 주는 경험들 같은 것들이 갤럭시 폴드에서 아주 중요한 가장 첫 번째 장점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쉽게 말하면 감성적인 부분이죠. 제가 갤럭시 외에도 매년 아이폰을 구입을 하면서 한국에 아직 아이폰 신제품이 나오기 전에 미국에서 구입을 해와서 새 아이폰을 여기저기 들고 다니는데 이번에 나온 아이폰 11 같은 경우에는 사실 들고 다녀도 아무도 몰라요. 이걸 주의 깊게 꼼꼼히 살펴보면 뒤에 있는 그 유명한 인덕션 카메라도 있고 색깔도 미드나잇 그린이고, 그래서 꼼꼼히 살펴보면 관심이 있는 사람은 신제품이라는 걸 아는데 그렇지 않은 사람은 이게 아이폰 신제품인지조차도 몰라요. 겉보기에는 아이폰 10이나 10S와 크게 차이가 나는 것도 아니어서요. 그렇지만 그것 대비 갤럭시 폴드는 일단 들고 있으면은 두께부터 뭔가 묵직함이 달라요. 그리고 이렇게 접어놓은 상태에서는 그런 감동이 없지만 피거나 접고 펴는 모습을 옆에서 보면 정말 누구나 다 놀라요. 그거 뭐예요? 그것도 핸드폰이에요? 이게 그 폰인가요? 특히 삼성페이로 결제를 할 때 결제를 받으시는 분이 받을 때마다 놀라고 물어봐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런 게 갤럭시 폴드의 와우 팩터 같고, 자연스럽게 입소문을 타고 삼성에서 신기하고 좋은 폰이 나왔다, 그런 인지도를 높여주는 요소가 돼서 한동안 스마트폰 시장에서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던 삼성을 다시 1등의 위치에 올려줄 수 있는 가장 중요한 팩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갤럭시 폴드가 좋은 두 번째 이유는 주머니에 들어가면서도 아이패드 미니만큼이나 넓은 화면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에요. 저는 실질적으로 거의 모든 스마트 장비들을 가지고 있고 항상 아이폰과 갤럭시를 같이 사용을 하는데, 제 개인적으로는 그때그때 가장 편리한 장비를 사용하게 돼요. 갤럭시 폴드 전에는 폰을 딱 하나만 써야 되면 보통 상황에서는 저는 갤럭시 S10이 제일 가볍고 빠르고 화면도 적당히 넓어서 그것을 사용했었고, 급하게 멀티태스킹을 해야 될 때는 비교적 반응이 빠릿빠릿한 아이폰을 사용했었어요. 가방을 가지고 다닐 수 있을 때에는 아이패드 프로가 제일 빠르고 편해서 아이패드 프로를 주로 사용했었죠. 그런데 갤럭시 폴드 이후에는 실질적으로 저는 갤럭시 폴드만 사용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화면이 넓고 빠르니까. 특히 영상이나 사진을 볼 때 너무 훌륭해서 유튜브 전체 화면을 볼 때는 정말 늘 볼 때마다 감동을 하게 돼요. 그리고 제 개인적으로는 인스타그램을 원래 잘 안 했었는데 갤럭시 폴드의 그 4대3 비율이 인스타그램에 너무 적합하게 되어 있어서 자꾸 인스타그램 들어가서 이것저것 보게 되기도 해요. 인스타그램에 가장 최적화된 스마트폰이라고 볼 수 있죠. 제 개인적으로는 스마트폰으로 게임을 잘 하지 않는데 게임을 좋아하는 사람이 보면 정말 만족감이 클 것 같아요. 저는 할 줄 아는 게임이 아스팔트밖에 없어서 가끔 그냥 운전을 하는 게 전부인데, 제가 듣기로는 흔히 얘기하는 오타쿠 게임 같은 거를 하면 다른 폰에서는 보이지 않는 캐릭터의 발목이 보인다나
넓은 화면이 있어서 좋은 점이 게임을 할 때도 좋은 점이 정말 많나 봐요. 아이폰 유저들은 똑같은 게임을 하면서 보지 못하는 화면들을 갤럭시 폴드 유저들은 볼 수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아이패드는 아이패드 미니건 아니면 그냥 아이패드건 아이패드 프로건 주머니에 들어가지 않아요. 하지만 갤럭시 폴드는 거의 같은 스크린 사이즈를 가지고 있으면서 접으면 주머니에 들어가요. 폴드를 주머니에 넣으면 주머니가 처져서 좀 보기는 흉하지만 스타일을 떠나서 그 편리함은 상상 이상이에요. 그리고 일반적으로 한쪽 손에는 스마트폰을 들 수 있는 여유가 보통 있기 때문에 갤럭시 폴드를 한 손에 들고 다니면 뭐 화장품을 들고 다니지 않는 남자로서는 가방을 아예 가지고 다닐 필요가 없어요. 삼성페이 때문에 심지어 지갑도 필요가 없어요. 교통카드도 되고 그렇기 때문에 차를 타고 움직여야 할 때가 아니면 그냥 뭐 갤럭시 폴드 빼고 다른 건 몸에 지니지도 않게 되더라고요. 많은 분들이 갤럭시 폴드 화면이 너무 넓어서 한 손으로 조작하는데 뭐 좀 너무 어렵지 않냐 그런 말들을 많이 하시는데 이걸 사용하는 첫날이나 둘째 날에는 뭐 조금 약간 어색하고 불편하고 뭐 가격도 비싼 건데 떨어뜨리면 너무 아깝고 그래서 좀 조심스러운 면이 있었는데 이제는 한 손으로 그냥 쉽게 사용할 수 있어요. 위로 한 손으로 조작하는 데에도 펼친 화면에서도 사용을 하는데 뭐 크게 불편함은 없어요. 보통은 그래도 뭐 반대쪽 편 손도 사용을 할 수 있으니까 화면의 왼쪽 끝을 눌러야 하거나 그럴 때는 뭐 왼손을 쓰기도 하고 예를 들면 뭐 우산을 들고 있다든지 왼손에 어떤 짐이 있어서 정말로 한 손으로만 써야 될 때는 그냥 접어서 사용하면 돼요. 바깥쪽에도 스크린이 있거든요. 갤럭시 폴드가 좋은 세 번째 이유, 진정으로 컴퓨터를 대체할 수 있는 첫 번째 스마트폰이에요. 지금도 화면이 넓다 보니까 엄지손 키보드만으로도 정말 빠르고 정확하게 입력을 할 수 있어요. 예를 들면 메일을 쓸 때나 아니면 메신저로 대화를 할 때 갤럭시 폴드는 오타도 적고 정말 쾌적해요. 그것 대비 제가 오랜만에 아이폰을 쓰게 되면 뭐 확실히 오타가 많이 늘어나요. 이게 뭐 적응의 문제도 있겠지만요. 적어도 오타 없이 정확하게 입력을 할 때는 갤럭시 폴드에서 훨씬 빠른 속도로 입력을 할 수가 있어요. 만약 한쪽 주머니에는 갤럭시 폴드를 넣고 반대쪽 주머니에는 접을 수 있는 블루투스 키보드와 거치대를 넣으면 그 다음부터는 필요할 때마다 갤럭시 폴드가 마치 랩탑처럼 컴퓨터가 돼요. 엑셀 같은 것을 사용할 때 보면 VBA나 뭐 복잡한 함수를 사용할 게 아니면 실질적으로 그냥 윈도우스에서 프로그램들을 사용할 때와 쾌적함과 속도 같은 면에서 거의 차이가 없어요. 크롬이나 삼성 인터넷에서 데스크탑 모드를 켜고 인터넷 브라우징을 하면 정말 그냥 컴퓨터예요. 속도도 어줍지 않은 PC나 기본형 맥북보다는 더 빠른 것 같아요. 램이 12기가나 되고 저장 용량도 512기가이기 때문에 웬만한 맥북보다 램도 SSD도 더 크고 넓어요. 뭐 실행시켜보면 정말 모든 앱이 훨훨 날아다니는 게 느껴져요. 삼성 갤럭시 시리즈들은 여기 있는 USB-C 포트와 모니터를 연결시키면 DeX라고 해서 데스크탑 익스피리언스의 약자죠. 마치 데스크탑 컴퓨터를 사용하는 것처럼 갤럭시를 이용해서 대형 모니터를 통해 작업을 할 수 있는 인터페이스가 있어요. 그런 덱스까지 굳이 갈 필요도 없이 갤럭시 폴드 같은 경우에는 이 넓은 화면을 통해서 여러 회사 관련 업무들, 이를테면 뭐 오피스 프로그램들, 워드, 엑셀, 파워포인트, 뭐 아웃룩까지 상당히 쾌적하게 사용할 수 있어요. 그리고 만약에 덱스를 사용하게 되면 아까도 말씀드렸던 12기가 램과 512GB 저장 용량 때문에 웬만한 저사양 업무용 PC보다 빠르게 작업을 할 수도 있어요. 제가 갤럭시 폴드로 회사에서 하루를 버텨봤었어요. 뭐 그냥 갤럭시 폴드에서 직접 입력을 해서 사용해 보기도 하고 블루투스와 마우스를 연결해서 사용해 보기도 하고 또 갤럭시 폴드로부터 덱스를 이용해서 외장 모니터로 출력을 해서 작업도 해보고 이걸로 회사에서 하루를 버텨봤는데 뭐 그럭저럭 버틸만은 하더라고요. 제가 평소에 사용하는 OS X 대비 쓸 수 있는 단축키와 펑션키가 없어서 약간 불편했던 정도였어요. 제가 일반적으로는 가정용이든 업무용이든 맥을 사용하다 보니까 윈도우에서 해야만 하는 뱅킹 업무 같은 것들이 평상시에는 조금 불편해서 뭐 개인적으로는 패럴러스를 사용하기는 하는데 사실 그 액티브엑스를 깔아야 하는 대부분의 웹사이트들이 지금은 뭐 아이폰이나 안드로이드 앱 형태로 서비스를 제공하기 때문에 뭐 지금도 뱅킹 앱 같은 거는 그냥 갤럭시 폴드에서 안드로이드로 사용을 하면 뭐 크게 불편함이 없어요. 그런데 이제는 똑같이 뱅킹 앱을 사용할 때도 화면이 넓으니 컴퓨터보다 더 편해서 입력을 하고 내용을 볼 때 참 좋은 것 같아요. 실제로 갤럭시 폴드를 현실에서 사용해 보면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많은 사람들의 걱정과 달리 한 손으로 사용하는데 특별히 불편함이 없어요. 반대쪽 손에 무언가를 들고 있으면 그냥 접은 채로 사용하면 되고요. 그리고 갤럭시 폴드가 만듦새가 아주 탄탄해서 고장이 날 것 같은 느낌은 하나도 없어요.
그리고 갤럭시 폴드를 사용하다 보면 뭐 고려 시절 폴더폰 때 버릇이 좀 되살아나는 것 같은 느낌이 있어요. 예를 들면 뭐 회의 시간이나 그냥 뭐 할 게 없어서 손에 갤럭시 폴드를 쥐고 있을 때 자꾸 나도 모르게 접었다 폈다. 피제 큐브가 필요가 없죠. 한 손으로 들 때는 무게가 좀 되지만 대부분의 경우에 두 손으로 갤럭시 폴드를 사용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양쪽 손으로 이렇게 무게가 분산이 되고 나면 그렇게 무거운 느낌은 없어요. 또 화면이 크다 보니 그냥 책상에 올려놓고 사용할 때도 꽤 있어요. 오히려 아이폰 맥스의 경우 한 손에만 200g이 넘는 무게를 들고 써야 돼서 오래 들고 있으면 손목에 피로감이 좀 있죠. 지금까지 갤럭시 폴드의 장점에 대해서만 많이 이야기를 했지만 굳이 이야기를 하면 더 나아질 부분도 많이 있어요. 무엇보다도 가격이 지금보다는 훨씬 싸져야 되죠. 제가 갤럭시 폴드를 사용하면서 얻는 이 만족이나 이점, 그리고 갤럭시 폴드에 도입이 된 새로운 기술들을 생각할 때 240만 원이란 가격은 이해는 할 수 있어요. 지금은 제일 보급형 맥북인 맥북 에어도 2008년에 스티브 잡스가 봉투에서 맥북 에어를 꺼내면서 처음 판매를 시작했을 때는 엄청 발열도 심하고 속도도 느린데 이 정도 가격이었던 것 같아요. 뭐 200만 원대 중반이었어요. 그렇지만 맥북 에어도 성능이 좋아지고 가격이 내려가면서 가장 많은 사람들의 선택을 받는 맥북이 되었듯이 갤럭시 폴드가 정말 세상을 바꾸려면 제 생각에는 130만 원 밑으로는 가격이 내려와야 될 것 같아요. 그렇게 되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통신사 약정이나 할부를 걸어서 접근할 수 있게 되는 가격 범위로 들어오는 것 같아요. 그리고 갤럭시 폴드가 더 나아질 점을 생각을 해보면 저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만약에 갤럭시 폴드에 노트 펜까지 추가되면 정말 난리가 날 것 같아요. 경쟁작인 애플 아이폰과는 접었다 폈다 하는 차이, 펜의 차이, 그리고 화면이 넓다 보니까 펜을 사용할 때 이점도 훨씬 더 커지는 거죠. 그리고 개인적으로는 지금의 두께보다는 좀 더 얇아졌으면 좋겠어요. 지금 상태로도 주머니에는 들어가고 화면을 접은 상태에서 한 손으로 조작할 때 접은 화면에서도 아쉬운 대로 사용은 할 수 있지만 만약에 지금보다 30% 정도 두께를 더 줄일 수 있으면 이 접었을 때 화면이 이렇게 좁은 게 이 두께에도 불구하고 화면의 대부분의 범위를 손가락이 닿을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폭이 좁아진 것인데 두께가 더 얇아진다면 아무래도 앞면 화면의 폭도 1cm라도 더 넓힐 수 있을 거고 폈을 때에는 9인치대 화면을 가질 수 있게 될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하고 걱정을 하는 화면 가운데에 있는 이 접힌 모양은 화면이 꺼져 있을 때가 아니면 사실 사용을 하면서는 거의 위식도 안 되고 신경 쓰인 적이 없지만 그래도 2세대, 3세대 갤럭시 폴드로 가면서 이 접힌 자국조차도 더 흐릿하게 만들 수 있으면 더 만족스러울 것 같아요. 소프트웨어적으로는 지금도 갤럭시 폴드의 사진은 아주 훌륭하지만 이번에 아이폰 11이 너무 카메라가 잘 나와서 사진과 영상 성능도 개선이 되면 더욱더 만족스러울 것 같아요. 지금까지 제가 갤럭시 폴드를 한 달 반 정도 제 돈을 내고 정말 실사용을 해보면서 느꼈던 만족스러운 부분들과 2세대나 3세대 갤럭시 폴드에서 개선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부분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봤어요. 앞으로도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닥터집이었습니다.